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양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지역과 연계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동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 숯 화로를 피워놓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주춤했던 충북의 외식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재료 값의 상승이 외식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건데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주랜드가 어린이를 위한 자기주도적 융합놀이 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입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식물원인 생태관을 카페로 꾸미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의 올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 본지정 10개 대학에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양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현장 밀착형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하는 10곳에 충북대와 교통대가 포함된 겁니다. 양 대학 통합을 통해 캠퍼스별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혁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학 통합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특화 캠퍼스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주 캠퍼스는 기초 원천 기술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충주 캠퍼스는 미래지향 공학 중심 연구 혁신 대학으로, 증평 오창 캠퍼스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실증 캠퍼스로 각각 특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해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혁신 성장의 허브가 되는 특성화 분야를 이제 도출하겠다.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발전하겠다라는 계획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자율전공학부를 확대하고 무전공제와 무제한 전과제, 다전공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학사 개편과 K철도 교육 모델을 수출하고 글로벌 학석사 연계 과정 등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당면 과제는 앞으로 1년 내에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통합실행계획서 작성입니다. 통합교명 선정과 중복학과 조정, 캠퍼스 재배치 문제 등에서 빠른 합의를 이루는 게 관건입니다. 교명 제정이나 학사 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는 기합의된 통합 원칙에 따라 등가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으로 추진되는 통합대학은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온 충청권 4개 시도는 올해 1월부터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동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텐트 안에서 숯 화로를 피워놓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야영 시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영동군의 한 캠핑장. 텐트 주위로 경찰과학 수사대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캠핑장 텐트 안에서 중년 부부와 5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머문 텐트 속에서 재만 남은 숯불 화로가 발견된 점을 미뤄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학수사팀에서 나와서 확인한 결과 일단 유독가스, 일산화탄소에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일단은 판단이 됐고요. 따로 부검 공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기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텐트와 차량 등 밀폐된 환경에서 일산화탄소 누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해봤습니다. 3인용 텐트 안에 휴대용 난방기기를 작동시켰더니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50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2000ppm을 넘겼고 1시간 40분쯤 뒤에는 5700ppm에 달했습니다. 1600ppm은 일산화탄소에 2시간 정도 노출될 경우, 6400ppm은 10분 정도 노출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치로 내부 공간이 작을수록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캠핑이나 차박을 할 경우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는 CO가 항상 내부에 실내에 30분 이내에는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73명. 전문가들은 좁고 밀폐된 텐트 안에선 연료를 태워 열을 내는 난방기기 대신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사용하고 검사 인증을 받은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 점심값 참 많이 부담되실 텐데요. 껑충 뛴 외식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식재료 값이 워낙 올라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을 억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10여 년째 착한 가격을 지키고 있는 청주의 한 음식점입니다. 항상 시중보다 10% 이상 싼 음식값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자재 값이 급등했지만 이번에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을 위해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손님들 대접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비싸도 우리는 상관이 없이 써야 돼요. 조금 덜 남더라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잠시 주춤했던 충북 지역의 외식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김밥이 8.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이 김치찌개로 6.6%, 비빔밥이 5.6%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6,100원 선으로 4.9% 상승률을 기록했고 냉면 4.2%, 삼겹살이 0.8% 올랐습니다. 지난달 청주시와 소비자 단체들이 청주 지역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먹거리 물가를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8.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식재료 값의 상승이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을 위한 캠페인과 이렇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라고 있습니다. 요거 착한 가격 업소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들은 치솟는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한 대로 착한 가격 업소 확대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 충청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2,700억 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데요. 빚을 내서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로 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7조 1,4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율은 7.2%, 올해 8.1% 증가한 것보다는 적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감소폭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 옥천 소방서 신축대 발행했던 18억 원에 이어 12년 만에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부 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도 1,300억 원을 빼다 쓰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차입금을 합한 금액은 2,75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 증가액 4,8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수해 복구비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이 3,700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빚과 사업 예산과 무관한 일회성 복구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순수한 예산 증가는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750억 원 지방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국고보조금 증액분 빼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세수 부족 사태는 현안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 100억 원이 감액되는 등 SOC 예산 감소와 함께 저출생 대응 예산도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가 50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60% 70% 시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충청북도는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이번과 같은 일회성 정부 보조금 증액도 없다면 1년 뒤 다시 빚을 내서 살림을 꾸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3조 6,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본 예산보다 1,048억 원 줄어든 것으로 본 예산 감액 편성은 충북교육청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67억 원, 기초학력 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에 459억 원, 교권보호 종합지원에 83억 원, 교육환경 개선에 6,26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충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청주랜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5년에 걸쳐 어린이를 위한 자기 주도적 융합 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내년부터 식물원인 생태관을 카페로 꾸미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으로 문을 연 지금의 청주랜드. 갈 곳 없는 청주에서 어린이날이면 각광을 받았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쇠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랜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론은 어린이를 위한 자기주도적 융합 놀이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학체험, 놀이터, 또 곧 착공하는 유아국민체육센터 등을 활용해 어린이 체험 공간을 대폭 늘리는 계획입니다. 박물관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 권역 전체를 주변 자원과 연계를 해서 하나의 이제 어린이 문화 벨트, 관광 벨트 형식으로 175억 원이 들어가는 청주랜드 활성화 계획은 5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식물원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관을 일종의 식물 카페로 꾸미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VR과 미디어 아트 관련 시설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야외에 놀이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1차년도 내년도에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청주랜드 활성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사업소가 있는데도 관련 용역을 아동보육과에 맡긴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내일 따지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관광과 공원조성과 등에서 우암산, 명암타워 등에 대한 별도의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뮤지컬 수업과 골프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해 학생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화당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19년 제천 관내에서 처음으로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돼 무용과 뮤지컬 등 10여 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벽지 학교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배울 수 있다 보니 전교생 48명 중 절반 이상이 제천 시내에서 통학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방과 후 승마 같은 걸 해가지고 비싼데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하고 싶어서 우리 학교로 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단양 가평초등학교는 최근 지역 골프장에서 전교생 현장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학생 수 8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색다른 특별활동들로 29명까지 늘었습니다. 내년도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돼 5년간 교육청 예산을 받게 된 가평초는 아마추어 골프대회 입상을 목표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적성을 살려서 이 다음에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한 도내 농산촌 특색학교는 38곳.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했다면은 이제는 전면적으로 좀 많이 확대하면서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많이 가서 작은 학교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수 감소로 고전하던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 활동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16일엔 큰 추위 없이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수능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16일 충북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수능 시험 퇴실 시간대인 오후에는 충북에 비가 내려 밤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충북 테크노파크, 충청에너지서비스 등과 함께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들과 함께 2025년까지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들어설 수소 생산 시설은 도내 수소 충전소 공급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운송비 절감에 따라 도내 수소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내덕동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열고 연탄 나눔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에는 청주복지재단과 충북연탄은행이 동참해 저소득 가정 5곳에 연탄 1000장을 배달했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간담회, 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제 키비탄 청주 고임클럽은 오늘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초청해 청와대 방문 관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망의 집과 은혜의 집 이용자 43명과 함께한 오늘 행사는 회원 12명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동행해 청와대 관람과 점심 식사를 도왔습니다. 고임클럽은 지난 1992년 창립해 보호시설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김응호 전 부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대표는 2021년 9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과 함께 청주의 한 식품회사 공장 앞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동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제천시 송악면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의해 수렵된 야생 멧돼지로 이로써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는 모두 430마리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단양 158마리, 충주 98마리, 제천 88마리 순으로 많습니다. 네, 세수 감소로 내년 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산 지원이 감소하면 자립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에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요. 불필요한 예산은 걸러내되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